제가 이제 살아보니까 결국 고객을 설득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은. 그러려면 그냥 1등급 받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과 생각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느끼게 만들어줘야 돼. 그러려면 잘해야 돼. 오랜 시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과연 수능 국어 1등급이 국어를 잘할까? 뭐 이런 질문, 이런 생각. 제가 작년에도 이게 소위 공부 좀 한다는 친구들의 질문을 받아보면 어떤 모의고사를 치든 원점수가, 그러니까 모의고사의 난이도에 관계없이 원점수가 90에서 100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질문을 이렇게 받아보면 이 점수대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없는데 이런 것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문제풀이를 잘하는 거랑 국어를 잘하는 건 분명 다른 문제인데 다른 과목과 달리 이 과목이 특히 좀 심한 이유는 국어 자체를 잘하려고 그닥 노력하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서 그래야. 무슨 얘기냐면 되게 이제 제가 학생들 질문을 받아보면 이런 애들이 있어. 여기 지문이 이렇게 있어. 뭐 문제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중하위권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 뭐 그렇다고 해서 또 이거 듣고 뭐 질문하러 와서 거기 맞춰서 질문해야지 이러지 말고 조금 이제 국어를 많이 못하는 친구들은 이런 질문을 해. 어떡하죠? 아 모르겠어요. 뭐 이런 질문을 하고 그 위에 한 3, 4등급에 걸려있는 친구들은 어떤 질문을 많이 하냐면 문제 질문을 많이 해. 국어를 좀 잘한다 하는 친구들은 질문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지문의 요 구절이 잠깐만 이것도 알려줬다고 이대로 하지 말고 지문의 요 구절을 저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거 이렇게 읽는 거 맞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근데 1등급이야. 근데 이런 질문보다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 왜? 국어 자체를 잘하는 게 아니라는 방증이지. 저는 이제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일 텐데 우리 대학 가는 거잖아요. 대학 가려고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문제 잘 풀어야죠. 문제 잘 풀어야지. 근데 저는 이 과목에 조금 나름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냥 1등급 받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어떤 단어를 써서 표현해야 상대방을 더 설득할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감정을 어떤 문장으로 표현해야 더 와닿게 공감하게 만들 수 있을까? 전 여기까지 좀 생각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여러분들 입장에선 좀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제가 이제 살아보니까 결국 남의 돈을 받아 먹는 거거든요. 고객을 설득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은. 그러려면 화려한 PPT를 써가지고 상대방한테 전 이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과 생각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느끼게 만들어줘야 돼. 그러려면 국어를 잘해야 돼. 근데 제가 요새 제도 커뮤니티 있잖아요. 그냥 1등급을 받았거나 100점 받은 애들이 국어 자체를 잘하는 게 아닌데 시험을 잘 본 건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자기들이 했던 국어 공부 방식이 정도다 라고 생각해서 커뮤니티에 와서 막 학습법을 설파하는 걸 보면 가끔은 좀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친구는 90년대 수능 문제를 다 풀어봤을까? 교과서를 읽어보기나 했을까? 이 두 개가 다 결여돼 있어. 왜 그런지 알아? 문학에 대해서 뭔가를 이야기해. 근데 90년대 수능에 예외가 있거든. 난 읽자마자 예외가 막 떠올라. 발레가 있다고. 근데 그게 마치 진짜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꽤 많더라 이거지. 근데 대부분 요새 이제 효율성을 워낙 추구하는 시대라 그런지 됐고 점수만 나오게 해줘. 이런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 그래서 계속 강조하지만 이 과목은 계속 매년 어려울 수밖에 없는 과목이야.
수학은 그냥 모르면 못 풀어. 근데 이건 풀리긴 하잖아. 근데 뭔가 너도 느끼겠지만 내적으로 나의 실력이 이렇게 단단하게 올라가는 느낌은 잘 못 받잖아. 왜 그러냐면 방금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단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활자에 대한 노출 빈도, 맥락을 이해하는 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한 번에 올라가지 않고 문제풀이에 자꾸 초점이 가니까 그런 상황이 생겨. 내가 요새 이렇게 여러 이슈들을 좀 보는데 최근에 제가 좀 즐겨보고 있는 게 뭐냐면 주 4.5일제를 시행하는 것 관련해서 토론하는 걸 내가 쭉 보는데 저는 개인적인 입장은 뭐냐면 저는 주 5일제를 찬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주 7일제를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저희 직원들 365일 24시간 내내 일시키고 싶어요. 왜요? 저는 월급쟁이가 아니잖아요. 저는 회사 대표예요. 직원들을 미친 듯이 굴리고 싶어. 새벽에 카톡 쏘면 바로 답변하는 조교나 직원들이 있어. 너무 사랑스러워. 예전에 이제 저희 그래서 퇴사했는지 모르겠는데 퇴사한 저희 직원에는 핸드폰을 이렇게 쥐고 내가 텔레그램에서 나갔습니다라는 불이 꺼지면 취침에 드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워 그런 애들 보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주 4일제나 4.5일제를 주장하고 찬성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거나 묵살하지 않습니다. 아, 저런 분야의 사람들은 이럴 수 있겠네. 또 반대하는 입장에선 국가가 나서서 사람들이 일할 권리를 막을 수 없다.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고 타협점을 찾아가야 되는 것인데 내가 댓글들을 보면서 놀란 게 뭐냐면 주 4.5일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을 좌파로 매도해. 놀랍지 않니? 심지어는 댓글들을 보니까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을 이해를 못하고 댓글을 달고 이해를 못하고 댓글을 달았는데 그 댓글을 보고 평론을 하는 평론가들도 있어. 아침 뉴스 보면. 만나서 물어보고 싶어. 당신 국어 실력이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럼 이분이 이렇게 말할 것 같아. 나 수능 때 1등급 받았다고. 제가 이 말 왜 한다? 네가 봤을 때는 심찬우가 말을 잘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는데 말을 잘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야. 물론 나도 발음 같은 거 표준 발음법을 벗어날 때도 있고 장단음 구분 없이 이야기할 때도 있고 가끔은 부사어를 조금 잘못 쓸 때도 있고 저도 미천하잖아요. 결핍지양. 근데 그래도 노력을 안 하진 않는데 요즘 애들은 미안해 요즘 애들 노력 자체를 안 하는 것 같아요.